이번 주로 잡혀 있는 이 한미 관세 통상 협상 일정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최 원장님. 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첫 번째 뭐 만남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트럼프와 한덕수 대행 간에 이제 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뭐 LNG, 뭐 알래스카 등등 뭐 총망라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돌아가는 얘기들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결정을 해야 되는 회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를 알아내는 회의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게 큰 줄기인 것 같고요. 일본도 90일 후에 이제 사인한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7월 9일까지가 관세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또 미국도 보면은 중국에 아주 거센 맞대응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증시가 폭락되면서 미국 국채까지 지금 수익률이 변동력이 많기 때문에 미국 자체도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 때도 이제 뭐 대통령이 트럼프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상무 장관인 러트닉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이게 현지의 지금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폭넓게 얘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본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 열릴 한미 관세 협상은 말씀드린 대로 2+2, 미국 2명, 우리 2명 이런 형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 일정 좀 소개해 주세요. 네, 24일.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22, 23에 이제 각 부총리하고 이제 장관님이 떠나시고요. 현지에서는 24, 25일. 하루씩 우리는 좀 늦춰 생각해야 돼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뭐 개최가 되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무역 대표부 대표하고 이제 재무장관이 나온다 그러고 또 거기에 지금 상무장관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얘기가 돼 있고요. 저희는 두 분의 경제부총리와 장관께서 대표를 맡으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큰 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맞서지는 않는다. 그러나 들을 얘기들은 다 듣고 와야 될 것이다. 근데 일본같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이 있으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려주지 않고 나오니까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지, 중간에 올지, 나중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죠. 이번 회담의 이 어젠더, 안건들로 예상되는 것들 이미 나와는 있습니다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죠. 네, 지금 뭐 안보, 그다음에 무역, 흑자, 비관세 장벽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일본하고 관세 협상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쪽지에다가 메모를 해갖고 났어요. 그때 그게 뭐냐면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메모를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이런 무역의 흑자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핫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보니까 한국이 대미 1분기 수출이 역대 최고가 됐습니다. 그게 또 부담이에요. 네, 많이 벌어서 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수입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수출이 많아진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되고 있고 지난해 아시지만 최대의 566억 달러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였는데 그게 좀 줄으면은 좋겠는데 1분기 때 또 늘어난 부분. 어쨌든 간에 한덕수 대행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역 흑자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뭐 알래스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얘기를 하고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오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566억 달러의 흑자를 줄이긴 할 텐데 방위비로 줄일 거냐, 조선협력으로 줄일 거냐,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많이 사겠다는 거로 줄일 거냐 모든 퀴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쥐고 일단 초반 협상을 이끌 겁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 협상을 모델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나타날 것을 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변수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제일 대장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신문에도 봤더니만 일본 대표에게 트럼프가 직접 나와서 본인이
대선 때 썼던 빨간 모자, 마가? 마가 있는 모자를 씌워주는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재밌는 건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뭐 예측 불가 트럼프가 정말 협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관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협상의 법칙의 기본은 뭐죠?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게 일반적인 어떤 협상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 결정권자가 딜, 던, 뭐 딜이 끝났다 해버리면 협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상징으로서뿐만 아니고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협상에는 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무진을 넘어서 지금 본인이 직접 그 전 세계와의 어떤 무역 관련되는 협상에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안덕근 장관님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과의 협상처럼 트럼프가 나오는 상황까지도 지금 그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나오면 결국 예상치 못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청을 하는 그런, 한마디로 전투 논리로 나오면서 어느 선에서 합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쓴 협상의 기술에 보면요, 협상은 전투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한 보따리를 요구할 겁니다. 그걸 다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깎는 거예요. 일단 엄청난 수치를 제시할 텐데 안덕근 장관이나 뭐 최상목 부총리가 간다 해도 듣고 오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본과의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의제도 없던 방위비, 군사지원비 이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우리도 대응해야겠죠. 대응해야죠. 첫 번째 얘기는 뭡니다. 국회 비준까지 이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귀국해서 이걸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다 해놓은 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야 간에,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 대 정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이러고 이제 여지를 남겨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방위비 문제가 지금 안건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끌어낼 것인지를 봐야 되고요. 어쨌거나 정해진 상태고 2060년까지, 30년까지는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인데, 자, 이걸로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을 건가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서로 밀고 땡긴다 그러면 2기 내내 관세로 한국을 괴롭히겠다는 그러한 저간이 흐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고요. 2기 내내 협상을 하는 틀을 유지해 간다는 그런 자세로 두 분이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협상 사인은 신정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초반 분위기를 잡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에피타이저만 담당하게 된다. 이걸 좀 아시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협상 전략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말했죠. 서두르지 않겠다. 뭐 서두를 수도 없어요. 이 답변 속에 다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임기 내내 계속된다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왜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 가장 동맹, 뭐 3국 간의 동맹의 그 끈이 아주 탄탄한 데를 두 군데를 잡아서 지금 갔느냐. 여기서 나온 것 같고, 다음 이제 나올 뭐 영국, 호주, 그다음에 인디아 뭐 여기를 어떻게 구워 삶을까, 특히 유럽을 어떻게 공격할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카드 다 쓸 것도 없거든요. 다 써도 이게 뭐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중국이 아주 거센 맞대응을 했고요. 금융시장이 뭐 진짜로 자리를 움직일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도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은 이 조선협력 이건 이제 하겠다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와 함께 미국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알래스카의 LNG,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인데요. 자, 이건 좀 우리로서는 사주긴 할 텐데 프로젝트 자체에 참여하는 건 좀 신중해야겠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죠.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에너지, 특히 석유라든가 LNG, LPG를
대량 수입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대만 해협을 대부분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공조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에 아주 직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나오는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의 어떤 에너지 안보 측면 또 미국으로서의 어떤 에너지 LNG를 개발하는 이런 측면의 이해관계가 맞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인데요. 문제는 뭐냐?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미국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미국 엑슨 같은 모빌. 경우에도 예. 손을 댔다가 아이고 이거 잘못하다가 너무 들어가네 돈 먹는 하마네 해서 손을 뺏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해가지고 파이프라인 묻는데 그것만 해도 1,500조가 수십조 원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게 보면은 괜찮긴 한데 너무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심해서 하는 것이고 덜컥 잡을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또 속도 조절을 하면서 조금 더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